와우! 달슨의 라이브! 우리의 8강전 상대가 결정이 났습니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가만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랑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98 프랑스 월드컵, 아유 깡총깡총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블랑코 이런도 있었고, 올림픽에서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조별리그 첫 번째 상대가 멕시코였습니다. 그때 0대0으로 비겼는데 그 위에 우리는 쭉 올라가서 3, 4위 결정전에서 일본 딱 잡으면서 동메달 땄었고요. 멕시코는 더 많이 올라가서 브라질 잡고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이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인연을 갖고 있는 멕시코랑 다시 한번 8강이라고 하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데, 8강 대진이 딱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되게 까다롭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멕시코도 쉽지 않지만 꺾고 4강에 올라가게 되면 브라질과 이집트의 승자와 이렇게 4강에서 만날 텐데, 브라질이 히샬리송 포함을 해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히샬리송이 이번 대회 올림픽 득점 1위입니다. 근데 너무 앞서가지 말죠. 무슨 8강도 아직 안 끝났는데 4강전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고, 때리지 않은 슈팅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우리의 오로지 멕시코 경기에만 딱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반대쪽에서는 일본이 뉴질랜드와 8강, 스페인이 코트디부아르와 8강에서 이렇게 사다리 대진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멕시코 8강 경기는 토요일 시간 좋습니다. 저녁 8시에 요코하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중요한 승부잖아요. 8강이니까 여기서 이기면 4강, 4강까지 일단 올라가면, 이기면 결승, 지더라도 3, 4위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4강까지 가기 위해서 이 8강 정말 중요하고 꼭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멕시코를 잘 알아야 되고 멕시코를 좀 격파를 해야 되는데, 멕시코가 좀 어떤 팀인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또 어떤 선수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훑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2012년 런던 올림픽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A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랑스, 남아공과 한 조였는데, 여기서 일본에게는 지긴 했지만 프랑스를 4대1로 잡았고요. 남아공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3대0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2위로 좀 올라왔죠. 프랑스가 수비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프랑스 경기를 4대1로 잡았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멕시코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사실 뭐 우리가 축구를 다 좋아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멕시코가 그렇게 쉬운 팀이 아니잖아요.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선수들이 유럽에 나가긴 하죠. 치차리토나 라울 히메네스나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 리그의 특징이 있는데, 워낙 자국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법니다. 그 멕시코도 통신재벌이 자기 자국 리그에 돈을 좀 많이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나가는 어떤 갈망이 다른 데보다도 조금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멕시코 리그에 남아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 쭉 축구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도 보면 한 명을 제외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레알 베티스의 디에고 라이네스 빼고 모두 다 멕시코 리그 선수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유럽파가 한 명이니까 약하네요,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이렇게 자국 리그 중심으로 대표팀이 많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조직력도 상당히 좋죠. 선수들이 개개인 능력도 좋지만 조직적으로 쫙 해서 참 멕시코를 만나면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멕시코가 그런 건 있죠. 월드컵 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조별리그 여포라고, 조별리그는 다 통과합니다. 막 엄청 칼 휘두르고 난리가 나는데 꼭 토너먼트 올라가면 똑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은 있죠. 월드컵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와 이제 맞대결은 올림픽 대표팀만 한정해 놓고 보자면 그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7번 싸웠는데 3승 4무 무패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간 거를 너무 따지는 거, 특히 23세 연령별 대표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넘어가면 다시 안 만나기 때문에 계속 바뀐 새로운 팀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역대 전적이 너무 그렇게 우리가 힘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멕시코가 조별리그 때 그렇게 일본에 이어서 2위로 좀 올라와 있다, 좀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로 섰던 선수들 한번 제가 선발 라인업,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메이션은 4-3-3을 좀 많이 썼는데 최전방이 와일드카드
9번을 달고 있습니다. 공격수인 28살 선수거든요. 국가대표팀으로 뛰는 선수인데 앤리 마르틴 선수를 딱 세워놓고요. 왼쪽에는 베가, 오른쪽에는 디에고 라이네스. 이 선수는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허리 쪽에는 코르도바, 루이스 로모. 이 로모 선수도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인데 이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조별리그 마지막 남아공 경기에 퇴장당해가지고 우리와 경기 때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공백이 하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백포는 왼쪽부터 에릭 아기레, 그다음에 가운데는 장신의 바스케스, 또 한 명의 센터백은 몬테스, 오른쪽 풀백은 호르에 산체스. 골키퍼는 그 유명한 오초아입니다. 예. 2014년 월드컵 때 멕시코가 막 물론 토너먼트 조금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돌풍을 일으킬 때 특히 오초아 뭐 이렇게 잘해. 막 그 16강 네덜란드 경기 막 이런 거 엄청 잘했었잖아요. 경기 MOM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5초가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로 보면 가운데 중심축 있죠. 코어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최전방에 마르틴,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로모, 그다음에 골키퍼 오초아, 가운데 딱 라인을 와일드카드 3명으로 땅땅땅 박아놓고 나머지 사이드를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전방 압박 상당히 많이 뛰어요. 우리가 멕시코 축구하면은 막 우당탕탕 뛰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움직임. 전방 압박 아주 세게 하고 사이드 공격이 좀 많아요. 예. 이 측면 쪽에서 많은데 저는 이 왼쪽 공격에 주로 쓰는 베가 있거든요. 11번 달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2개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인데 위협적이에요. 예. 헤더도 잘하고 발도 좋고 위아래가 다 괜찮거든요. 움직임도 굉장히 잘 가져가더라고요. 또 오른쪽도 이 디에고 라이네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유망주죠. 여전히 물론 조금 더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이 라이네스는 왼발잡인데 지금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왼발로 딱 갖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컷인하는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첫 번째 경기는 오른발로 오히려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사이드 공격이 좀 많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비율을 놓고 보자면 오른쪽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오른쪽에 라이네스 그리고 그 오른쪽 풀백도 산체스인데 이 산체스도 그렇고 라이네스도 그렇고 다 국가대표 A매치를 치른 선수예요. 호레 산체스 같은 경우는 15경기 국가대표 이미 경기를 치렀고 디에고 라이네스도 14경기를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요 국가대표 라인 오른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는 왼쪽이잖아요. 그러면 강윤성이나 지난번 경기로 따지면 김진야 요쪽 라인들이 이렇게 부닥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을 잘 구성을 해서 이쪽 멕시코의 오른쪽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허리 쪽에 있어서는 저 17번의 코르도바가 이 선수가 공격 침투가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돼. 미드필더 그러니까 앞쪽에는 어차피 좀 보이는 선수들인데 미드필더에 있던 17번의 코르도바가 순간적으로 딱 들어와서 때려버리더라고요. 이 코르도바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와일드카드라고 했던 그 수비형 미드필더 루이스 로모 같은 경우는 일단 피지컬이 좋긴 해요. 뭐 키가 완전 큰 건 아닙니다. 근데 182 정도인데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큰 선수들이 있지 않잖아요. 조금 이렇게 아담한 선수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중심이 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딱 이 선수가 센터백도 보는 선수거든요. 뒤에 딱 중심 잡아주면 코르도바가 앞쪽에 나가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선수인데 문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8번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는데 아마 이 자리는 교체로 뛰었던 호세 에스퀴벨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수비는 약간 좀 취약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네. 여기에 그 장신의 바스케스하고 또 몬테스가 있는데 몬테스는 태클 잘못 들어가서 피케를 내준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스켓은 장신이긴 하는데 좀 굼뜬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오초가 워낙 좋은 방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골을 넣을 때 걸릴 수 있겠지만 센터백 2명은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한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이제 이 마르틴 최전방 공격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대표도 뛰는 선수인데 라울 히메네스 있잖아요. 울버햄튼에 이 선수의 거의 백업이에요. 국대에서는 거의 백업인데 지금 이제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뽑혔는데 아주 위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는 약간 성실하게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운동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하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선수를 놓고 보자면 이번에 또 재미난 거 뭐냐면 요건 아마 미디어들도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디에고 라이네스 그다음에 이강인하고의 비교는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스페인 무대에서 지금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디에고 라이네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레알 베티스, 이강인은 스페인의 발렌시아. 나이도 좀 비슷합니다. 디에고 라이네스가 2000년생으로 만 21살,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으로 20살이고요. 키도 좀 비슷해요. 라이네스도 167 좀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리가에서 1군 데뷔해서 뛴 게 3시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완전히 아직까진 주전이 그 소속팀에서 아닌 것도 좀 비슷합니다. 물론 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선수죠. 디에고 라이네스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해서 라리가에서 레알 베티스에서 8경기 선발 13경기 교체로 뛰면서 골은 없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경기 15경기 선발 9경기 교체로 뛰면서 골은 넣지 못했지만 어시스트는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또 왼발잡이에요. 네, 왼발잡이인데 약간 포지셔닝은 좀 다르긴 하죠. 이강인 선수는 가운데서 약간 좀 프리롤의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라이네스는 왼발잡이인데 그래서 왼쪽에 서가지고 그냥 크로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서가지고 반대발 그 윙어의 개념으로 접고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슈팅을 한다든지 원투를 치고 가는 것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서 두 선수의 히트맵을 좀 보면 차이가 좀 나죠. 이강인 선수는 역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게 있고 라이네스는 오른쪽, 제가 아까 오른쪽 멕시코가 좀 강하다고 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주로 오른쪽에서 뛰면서 반대발 인버티드 윙어의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이네스 같은 경우는 이번 올림픽 일단 3경기를 다 뛰었는데 2경기 선발 1경기 교체고요. 골은 없고 어시스트만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경기에서 오른발 크로스로 베가의 헤더를 좀 도왔었고 이강인 선수는 와 이번 대회 일단 올림픽에서 3경기 다 뛰었는데 1경기 선발 2경기 교체인데 3골입니다. 황의조 선수와 함께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이고 브라질의 히샤르리송이 5골로 득점 1위 이번 올림픽, 프랑스의 진약이 4골로 득점 2위. 근데 진약은 일단 떨어졌죠. 그리고 공동으로 3위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골을 그만큼 많이 넣고 있다. 지금 디에고 라이네스하고 이강인 선수는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적 시장 가치도 좀 비슷해요. 디에고 라이네스가 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09억 정도가 되고요. 이강인 선수는 1000만 유로, 136억 원입니다. 아마 두 선수에게나 이번 올림픽은 자신의 어떤 가치나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대가 될 수 있고 쇼케이스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팀이 당연히 올라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수들에게도 팀이 더 많이 올라가서 자기들 많이 보여주는 것, 그 능력을 뿜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8강 또 한 번 멕시코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는데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진짜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겠죠? 이강인 선수도 화이팅. 기다리겠습니다.